지난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제6공화국 최초이자 21세기 최초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1980년 이후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이후로 무려 45년 만에 선포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이었는데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처리에 따라 약 6시간 만에 완전히 종료된 비상계엄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모았습니다. 특히 45년 전 신군부 세력이 계엄했을 당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경제적 규모,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전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위상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만큼 대한민국의 21세기 첫 계엄은 전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충분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일본과 중국의 관심도가 매우 높았는데 실제로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의 네이버인 바이두 그리고 중국 최대의 SNS 플랫폼인 웨이보에서 대한민국 계엄과 관련된 검색어가 도배되다시피 하였습니다. 일본 역시 한국의 계엄령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요. 대부분의 뉴스기사 국제 카테고리에 모두 한국 계엄령과 관련된 기사들이 도배가 되었고 뉴스기사의 댓글들 역시 엄청난 양이 달렸습니다. 특히 한국의 민주주의의 성숙함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일본인들의 반응이 많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본 자유대 전문 저널리스트 미야케 카즈이사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역시 동아시아 최고 수준이라며 저런 상황이 일본에서 만약에 벌어졌다면 시민들이 막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고 아마 미국에서 직접 개입해서 조율할 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일반 일본 시민들도 한국의 민주주의의 성숙함과 엄청난 속도감의 정치를 보고 다양한 댓글들을 달았는데요. 대부분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치 환경이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부 댓글들을 모아보았는데요. 선거에 가지 않고 자민당의 지배 아래 계속해서 가난해져 온 일본인들은 아마 이러한 민주주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생각해보면 메이지 유신, 대일본 제국 해체 등 일본 국민이 주체적으로 세상을 움직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정치와 국가 운영은 일부 엘리트와 특권 계층에 의해 이루어지고 우양우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일본인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이야말로 역사를 총정리하고 깨어나야 할 때가 아닐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일본에 있어 그다지 좋은 대통령은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 퇴임 후에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현대 한국에서 드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엄령 이후 즉각적으로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시민들의 모습은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그 행동이 옳은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도 맞서는 용기는 솔직히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가의 보도를 꺼내 들었겠지만 대통령도 한밤중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시위를 벌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걸 무력으로 진압할 수도 없으니 말이죠. 결국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는 법이죠. 그나저나 그 의도와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완전히 패배했잖아요. 윤 대통령. 이건 그들의 신속한 행동력이 가져온 승리입니다. 나라의 정치 상황을 비판하기보다는 일본인으로서도 이 점은 솔직히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변 국가들의 불안을 생각하면 우리도 언제 정변을 겪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일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일본 국민은 나서지 않고 그저 방관만 했을 것입니다. 좋든 나쁘든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점은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뇌물 문제나 독재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야당이 국민을 국회에 결집시키는 정도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총선거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연금 세대의 말처럼 개혁은 국민이 국회에 모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 같네요. 한국 정치의 급격한 변동성은 다른 사람들과 타협할 수 없는 점에서 비롯된 것 같지만 이때 국민들의 신속한 반응에는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로 밤중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동안 차를 몰고 국회 앞에 달려가다니 정치에 무관심한 일본 국민에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뒷돈 문제도 한국에서 발각되었으면 더 큰 소동이 일어났을 테고 재선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 발언권이 강한 한국 쪽이 민주주의가 더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한 모습이지만 불과 6시간 만에 의회가 민주적으로 이를 저지한 점은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반면 일본은 슈퍼마켓에 침입한 한 마리의 치킨노와 곰을 처치하는 데에도 2일이 걸렸습니다. 만약 일본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병사는 대통령의 계엄령 명령이 내려지면 충실히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병사를 탓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은 계엄령에 대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움직임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상당히 자제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상황에서 계엄령을 내린 대통령의 미친 판단이 모든 원인일 것입니다. 한국 국민이 즉시 행동에 나선 것은 오랜 군사 정권을 거쳐 마침내 이룩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라를 생각하는 국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평양 전쟁 후에 일본에는 계엄령이 없었지만 만약 있었다면 그것은 얻은 민주주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만큼 행동할 수 있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북한의 움직임 등을 보며 야당의 움직임이 외교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의문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미일이 정치적으로 혼란에 빠진 사이 권위주의 국가가 일시에 움직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면서도 의원들과 시민들, 민중들이 제대로 된 항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점을 보며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편으로 SNS에는 한국군에 맞서는 여성 의원의 영상이 있었는데 그건 위험한 일로 한 발만 잘못 디뎠으면 대참사가 일어났을 수도 있었다. 물론 한국군이 실탄을 장전하지 않았다는 정보도 있지만 그 군인에게 총을 빼앗으려는 듯한 행동은 발포에 구실을 줄 수 있었고 실제로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옆에 있던 군인들 역시 포함해 주변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제지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지만 그건 기적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언론의 무기력함과 직무유기가 두드러진 결과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한다. NHK는 속보로 조금 보도한 것만으로 다행이지만 이웃 나라의 긴급 상황이나 비상 상황을 전혀 보도하지 않는 자세는 의도적인 것인지 단순히 평화보안에 빠져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일본에서 말하는 긴급사태 조항과 비슷한 개념일까요? 이를 보면 역시 리스크도 있다는 걸 알게 되네요.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독재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한 의도에 의해서만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용된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캐나다에서도 트리도 총리의 방식에 비판하는 시위 참가자들의 예금 동결 같은 조치가 있었고 그 후 비판을 받아야 되었죠. 이번 경우 국회의원들이 밤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문이 닫혀 있는 상황에서도 문을 넘어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이를 도왔고 자신들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190명이 모여 해제를 결의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한 점이 놀라웠습니다. 일본도 요즘은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내각 결정을 통해 중요한 사항들이 쉽게 결정되는 등 민주주의를 무시한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어 걱정됩니다. 한편 계엄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빠르게 종료가 된 것 자체에 놀란 일본인들도 있었는데요. 특히 변화가 매우 느린 일본의 정치계와 다르게 한국 정치 특유의 빠른 속도감에 매우 흥미로워하는 반응들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뉴스를 보고 있으면 오늘 중으로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으로 이어질 것 같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빠르게 흐름이 전개되고 있어 따라가기 힘듭니다. 이 속도감이 일본에는 없는 한국의 장점인 것 같네요. 물론 잘못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런데 이번 계엄령이 선포된 후 바로 시민들이 모여 데모를 시작한 것도 놀랐지만 자세히 보니 꽤 연배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 세대는 80년대 군사정권에 맞서 데모를 반복했던 세대일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한국에서는 아직도 정치에 직접 관여하는 현역 세대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어젯밤 발표가 있고 아침에 철회하고 방금 퇴진 요구까지 전개가 빠른 국회라고 느꼈습니다. 일본이라면 일주일 정도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별개의 문제지만요. 한국 사람들도 발표가 나온 뒤 어젯밤에 시위 활동을 하는 걸 보며 속도감이 있고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점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의석이 많아 정치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자 계엄령을 내려 억제하려 했고 그 결과 야당 의원들이 전원계엄령 하에 국회로 몰려가 해제안을 통과시킨 거죠. 맞나요? 도통 생각하면 승산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야당이 빠르게 움직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요? 어쨌든 이렇게까지 큰 도박을 걸어가며 통과시키려 했던 정치가 무엇인지가 궁금해집니다. 또한 일부 일본인들은 한류 콘텐츠를 습득하면서 자연스럽게 접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이번 계엄을 겹쳐서 보는 반응 또한 있었습니다. 특히 12.12 사태를 잘 그려내어 국내에서 크게 흥행한 영화 서울의 봄과 최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광주민주화운동을 주제로 집필한 소설인 소년이 온다를 언급하며 이번 계엄에 대해 언급하는 의견도 꽤 있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영화인 서울의 봄을 최근에 봤습니다. 검문에서 병사가 일부러 시민을 지나치게 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병사의 심정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한국은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군이 빠르게 움직이고 무기를 사용했다면 적어도 계엄령이 계속되고 격렬한 항의가 일어나면서 사상자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군이 민주주의를 고려한 듯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어떠했을까요? 올해 여성으로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바로 45년 전의 계엄령을 주제로 쓴 소설이 소년이 온다입니다. 전두환의 계엄령 하에서 광주의 시민들이 대거 잔혹하게 살해되었습니다. 그 묘사는 극히 잔인하면서도 문학성이 높아 독자를 끌어들였습니다. 딱 이 소설을 다 읽었을 때였는데 지금의 한국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읽었기에 국가란 한순간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같은 말은 일본과 세계 모든 나라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일부 일본인들은 이번 대한민국의 계엄에 대해 매우 무서워하는 반응이었는데요. 밤새 보도를 인터넷을 통해 접한 일본인들은 자국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매우 두려워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의 경우 정치적 부담이 매우 커 일본 제국 시기 이후 직접 계엄을 실행한 적은 없는데요. 도심에서 소요가 심해졌을 때 소란제를 적용하여 경찰 계엄 상태에서만 진압하는 경우가 있고 자위대가 직접 출동한 사례는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댓글을 남겼는데요. 밤새 이 보도를 인터넷에서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긴급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텔레비전에서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고 이런 이유 나라의 역사적인 뉴스인데 라는 생각에 무서워졌습니다. 만약 일본에서 긴급사태 조항이 통과되어 발령된다면 일본인들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봐 불안합니다. 일본의 젊은이들도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제는 의회에서 할 수 있구나. 대통령이 내린 계엄령은 그 정도일까. 하지만 야당 정치라면 그런 것쯤은 100번도 더 알고 있었을 텐데 앞으로 내란죄 같은 걸로 정권은 점점 더 혼란에 빠지게 될 텐데 왜 그런 걸까? 뭔가 더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일본의 언론은 눈치를 보지 않고 진실을 보도할 수 있을까? 용기 있는 기자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심지어 일부 일본인들은 45년 전 선포된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당시 한국에 체류하면서 겪었던 경험담 등을 댓글로 풀어내었는데요. 이들은 그 당시에 겪었던 경험이 다시 발생할 줄은 생각조차 못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들의 경험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40년 전 비상계엄령 당시에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한국군 특수부대가 큰 다리와 고속도로 입구에서 검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송국도 군에 의해 통제되어 텔레비전과 신문은 차분하다는 보도만 있었습니다. 청와대 앞 호텔에 묵었는데 전차가 광장에 나란히 서 있었고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에게 물어보니 오히려 계엄령이 있으니 더 안전하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간 외출 금지 명령도 동시에 내려져서 저녁 식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쪽 광주에서 군이 무력 탄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상황을 알게 된 건 김포공항에서 귀국한 후 전두환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였습니다. 이런 조치가 지금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한국군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주한미군은 내정불간섭 원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갑자기 한국의 고등학교와 우호관계를 맺게 되어 수학여행이 도쿄에서 한국으로 변경되었고 한국에 갔을 때는 아직 계엄령이 내려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밤 12시 이후에는 외출 금지 등의 규제가 있었고 38선 근처 판문점에 갈 때는 버스 앞뒤로 몇 대의 하레의 오토바이가 호위하고 있었으며 판문점 근처에 가까워지면 모든 사진 촬영이 금지되고 도로 옆이나 보도교 같은 곳에는 군인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경험은 다시는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어젯밤에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했다는 소식에 놀랐습니다. 또한 이번 계엄령에서 한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허리 숙여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철수한 모습이 포착되고 기사로도 보도되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기사가 일본 뉴스에도 소개되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 계엄군의 에피소드가 소개되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어떤 일본인은 이 병사의 용기에 칭찬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일본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군인이 사과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그중 몇 개의 댓글들을 추려보았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고 북조선이나 러시아가 침략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권력 다툼을 위해 계엄령이 내려지고 남용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대통령의 사병으로 동원되어 명령에 맹종한다면 무고한 민중을 적으로 돌리게 되고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장병들이 숙고한 결과 의욕 없는 형식적인 명령 이행이었고 기사 속에 있는 병사의 사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지키는 것이 병사의 임무라고 자주 말하며 학교 교육에서 군사 독재 정권의 어리석음을 배우며 자란 장병들이었기에 정확한 판단과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미담처럼 쓰여진 글이지만 이는 대중이 자신의 눈앞에 감정에 쉽게 지배당하고 그 뒤에 있는 양측의 생각이나 사정, 감정 등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총을 든 병사에게 맞서 싸우는 여성의 행동이 영상에 담겼는데 그때 병사의 배려와 침착함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만약 그 순간 총격이 발사되었으면 그 현장은 지옥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력에 굴복하지 않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그 에스컬레이션이 때로는 정말로 위험한 선을 넘을 수 있다는 위험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정치가 실현되지 않은 것은 찬양받아야 하지만 이번 사건을 단순히 민주주의의 승리로 마무리 짓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 선언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되었으나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를 통과시킴에 따라 계엄군은 철수했습니다. 특히 주목된 것은 계엄군의 젊은 군인이 시민들에게 사과하며 철수하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과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그러나 이 행동은 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젊은 군인의 성실함과 인간성이 찬사를 받았습니다. 사과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젊은 군인의 성실함과 인간성이 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울린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타인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출동한 병사들과 전차들은 탄약을 휴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계엄령에 마지못해 따랐던 국방부 장관과 장군들은 이승만이나 박정희, 정부의 시절과는 달리 동포에게 총을 겨누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위대에게 발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면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사임했을 것입니다. 군인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지만 부장하지 않은 동포에게 총을 겨누라고 해도 거부하는 것이 군인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무장계엄군의 청년이 시민에게 머리를 숙이고 철수하는 모습, 이것은 이것대로 미담으로 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군인들이 이것이 옳은 일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데올로기가 어쩌고 한다면
군대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장관의 명령 아래에서 무조건적으로 명령에 따르고 자신의 감정을 없애는 것이 군인의 본래 모습이지 않을까요? 물론 이에 대한 찬반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전장에서 전투 명령이 내려졌을 때 저는 전투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겠죠? 그런 식으로는 군대에 다 성립되지 않습니다. 70년 전까지만 해도 군대는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주류였지만 현재는 불법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저항할 법적인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는 자위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상 초유의 계엄이 선포된 이후 일본 대사관은 공식적으로 일본에 체류 중인 일본인들에게 연락하여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위급한 상황에는 신속하게 그 자리를 떠나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그 외에도 일본 정부에서는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일본뿐만 아닌 해외 네티즌들은 의원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위해 울타리를 넘거나 하는 모습을 보며 모두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X 등 소셜미디어에서도 이러한 소식들이 속속들이 소개되며 많은 반응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다만 태국 환전소에서는 원화 환전을 거부당한 사례가 나오고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는 한국 여행 주의를 권고하는 등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놀랍다는 반응과는 별개로 국가의 신뢰도는 그야말로 나락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계엄령의 후폭풍이 잠재워지고 협치를 바탕으로 여당, 야당, 정부가 조속히 혼란을 잠재우길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차진TV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